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네. 토요일, 밤입니다. 봄밤이에요. 네. 꽃이 만발했어요. 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비만 안 오면, 좀 오래 갈 거고, 만일에 비가 오면, 후두두둑 다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꽃을 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인스타 좀 킬게요. 인스타 좀 켜봅시다. 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조금, 일찍 열었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화면도 좀 맞춰야 되고, 오늘 저는 나들이 갔다 왔어요. 나들이. 주말이 되면 남편이 고민을 좀 합니다.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오늘 저에게 스타벅스 뷰 맛집이 있다. 네, 북한강이 보이는 곳이 있고, 서울에 북한산이 보이는 데가 있다. 그래서 바다 뷰를 볼 거냐, 산 뷰를 볼 거냐. 근데 항상 그런 걸 물어보는 건요, 저한테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본인이 다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강을 보러 가자고.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스타벅스, 북한강 리버겠죠. 네, 거기에 다녀왔는데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왜냐하면 북한강은 저희가 항상 그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드라이브 코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남양주 쪽에서 본 북한강의 그 강 건너는 뭐 그리 예쁘진 않았어요. 좀 평범했어요. 그냥 강이 있다는 거 외에는. 그리고 강도 굉장히 멀리 좀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냥 딸기 요거트, 딸기랑 요거트죠. 믹스되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남편 좀 피곤하다고 달달한 거 라떼, 그거 한 잔 마시고 그냥 왔습니다. 네. 뭐 오고 가며 수다 떨고 뭐 봄 이야기 하는 그런 거지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인사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네. 패드 좀 앞으로 조금 당길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DNS WKS님, 안녕하세요. 네. 자, 정연희님, 어머, 반갑습니다. 꼬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서미정님, 안녕하세요. 네. SEOA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유명진님, 코칭 라방,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코치님 혹시 엄마표 입시책, 전자책 내놓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하는데 전자책은 보통 이 종이책이 나오고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전으로 그건 제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서. 네. 네. 치치미 님이 부산 해운대에 제일 높은 스타벅스가 있어요. LCT 꼭대기. 저 LCT 전망대 가봤어요. 꼭대기까지. 남편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스타벅스를 그냥,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스타벅스가 제일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여행객들에게는. 왜냐하면 메뉴도 거의 다 알고, 네, 편안하고, 근데 그렇게 매니아가 아니에요, 저는. 어떤 분들은 여행지마다 스타벅스 가서 거기에만 파는, 굿즈도 있고, 거기에서만 파는 음료가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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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팡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세이나님, 코치님 컨디션 괜찮으신 거죠? 거기 스타벅스 유명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그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어깨에 석회가 원래 있었는데, 이 앞쪽에만 있었는데, 이 뒤쪽에까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거를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주사로 깨부수는 방법이 있고,
또 체외 충격, 예, 망치를 이렇게 두들기듯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큰 기계 나왔을 때 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무서워서 안 했었는데 요즘은 새로운 게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다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주사 치료 한번 받았고요. 그냥 오늘은 물리치료만 받았는데 약 먹고 주사 맞으니까 훨씬 좋아지긴 했습니다. 네. 부산은 벚꽃이 만개했어요. 네. 저도 내일은 양재천에 가볼 건데 아마 이쪽도 상당히, 네. 그래서 봄의 꽃은 빨리 봐야 돼요. 네. 뭐 다음 주 볼까? 이러면 비 오면 다 없어져 있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꼭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 윤민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방 들어왔어요. 네. 어서오세요. 네. 3월이라서 참 부산하죠. 네. 행사도 많고, 또 새롭게 사귀는 엄마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부산합니다. 네. 세이나님, 저번에 보여주신 샬랄라 숏 원피스인가요? 완전 숏은 아니고요. 그래도 뭐 무릎까지 오네요. 저도 오늘 이 옷을 처음 제대로 한번 입어봐가지고, 예, 스커트로. 그래서 지금 모자도 쓴 거거든요. 이번에 미국 갈 때 가져가려고 제가 어제 신세에 가서 하나 샀습니다. 네, 원피스에는 또 약간 책 넓은 거. 그런데 책이 넓어도 이게 접어서 가져가도 이 형체를 유지하는 걸 사야 되거든요. 네. 완전히 틀이 딱 잡혀 있는 거는 후겨지면 못 써요. 근데 얘네들은 좀 이렇게, 예,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쉐이프를 좀 맞춰서 하나 사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네. 그럼 원피스는 꼭 이거를 가져갈지 제가 또 원피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근데 얘가 좀 편하긴 한데 모르겠네요. 네. 어떨지. 네. 네. 김미영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리희님, 그러면 언능 사야겠네요. 네.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북보다는 어차피 이북이 있어도 그 프린트 해서 볼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책은 그냥 사세요. 네. 네. S연이 오늘도 패션이 멋져요. 미학도 발달하신 코치님. 네. 네. 패션은 워낙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합니다. 네. 부끄럽지만.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봄 이야기 할까 봐요. 네. 거기 미국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미국은 4월 초에 출국합니다. 네. 네. 맞아요. 동물분이. 네. 동물분이 맞습니다. 네. 잘 어울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더 우아해요. 모자 챙이 넓으니. 이게 야외에서는 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또 보통 거에 비해서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니어서 실내에서 써도 돼요. 네, 그래서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색상도 또 제가 쓰기 좋은 색상이라서 네, 편안해서.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봄은 참 정말 제멋대로죠. 예, 일주일은 너무너무 추웠다가 또 일주일은 또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정말 샌들 신는 사람들도 막 나왔다가 이제 사람들이 봄이 오고 곧 여름이 오나 그러면 눈이 내리죠. 네, 우박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만큼 그 짧은 기간에 그 난리를 치면서 인간을 정말 쥐락펴락하는 거죠. 예, 그런 날씨가 참 드물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봄을 위해서 스프링 코트를 준비했다가 입어보지도 못하고 거의 패딩 입었다가 좀 괜찮은 것 같대. 이러다가 또 막 티셔츠 입었다가 결국 애매하게 스프링 코트를 못 입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한 번, 두 번 그냥 억지로 입고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국은 참 그런 게 어렵죠. 네. 네. 훈서 언니, 벚꽃은 절정인데 오늘 경량 패딩 입었어요. 날씨 좀 추웠죠? 예, 저도 얇은 바지를 입고 나갔고, 일부러 양말도 약간 덮어선 같은 양말 있잖아요. 발등 보이는 거. 예, 그거고, 신발도 이제 높은 운동화 말고, 플래시도 신었다가, 아이고, 춥던데요. 네.
그래서 여튼 봄은 인간에게 까불지 마라 그러는 것 같아. 너 맘 놓지 마라. 나 변덕스럽다.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또 봄을 더 좋아하나 봐요. 약간 밀당을 하잖아. 인간과 함께 밀당을. 네, 비사 트렌치코트, 네, 버버리겠죠? 네, 1년에 10번도 못 입는 것 같아요. 10번이고 많이 입는 거예요. 예. 한국이 이상하게 이 버버리 코트를 입을 계절이 안 맞아요. 근데 영국이나 본토에서는 정말 많이 입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겨울이, 하여튼 그 버버리 코트 정도의 질감의 그 소재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이 긴 것 같아. 근데 한국은 곧 반팔이에요. 곧 반팔. 네. 그런 거 입을 수가 없어. 네. 거추장스러워. 네. 다 근데 장롱이 하나씩 있죠. 네. 이지핑크님,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봄옷은 참 아까울 게 많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봄, 가을은 옷을 같은 계절이다 생각하고 입잖아요. 보통 뭐야 옷도 뭐 춘추복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에요. 예, 색상이 달라. 예를 들어서 가을에 뭐 벽돌색이든가 아니면 짙은 브라운이라든가 이런 걸 샀다. 그러면 이걸 봄에 입을 수 있느냐? 못 입어요. 이게 그 소재의 질감, 양감이 아니라 색상 때문에 못 입어. 네. 그래서 봄에는 똑같은 두께라도 약간 핑크라든가 아니면 뭐 연두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하튼 화사한 색깔, 그게 인간의 마음하고 맞는 것 같아. 예. 두꺼운 거 입었다가 얇은 거로 바꿨을지언정 그 색상이 너무 가을색이다, 오텀이다. 그러면 이건 또 안 맞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옷을 많이 사는 이유는 천만 가지를 댈 수 있다. 특히 남편들이 그러죠. 또 샀냐? 있지 않냐? 똑같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아니다. 그거 못 입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 또 마음이 그래요.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정말 많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옷장에 구겨 넣지 말고 내가 못 입겠다. 후딱후딱 누구를 주는 게 최고입니다. 누구를 줘버리자 그냥. 저도 또 며칠 전에 친구가 왔다 갔어요. 네, 그래서 또 큰 쇼핑백 한 깔뜩 보냈습니다. 네. 그 친구는 또 새로운 옷을 입어서 좋고, 또 저는 일단 옷장이 비어서 좋고, 네. 그리고 일단 저는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그 자체를 소거해버립니다. 예, 딜릿. 네, 없애버립니다. 네. 그래야 제가 스트레스가 없어지지, 눈으로 보면 쌓여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때 살 때는 몰랐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럼 저는 얼른 내 눈에 사라져라. 네. 근데 그렇다고 남한테 줄 때 못 입는 옷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체형에 맞게 그 사람이 입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주는 거죠. 그래야지 주는 보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입기 싫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빠서 이런 거 남한테 주는 거 아니죠.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정말 뭐 옷 뭐 버리는데 혹은 아니면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야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다르다. 3월 25일이네요. 오늘이 벌써. 네, 이제 또 5일이 지나면, 6일이 지나면 또 4월이 오죠. 네, 진짜 봄이죠. 진짜 봄이다. 네. 4월은 뭐 4월 1일 만우절도 있고요. 네, 여러분 만우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네. 어렸을 때 만우절에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만우절에 그렇게 불이 났어요 신고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제발 그런 장난 전화 좀 하지 마라. 그때는 전화 거는 것 자체가 집집마다 전화도 없었고, 네, 대부분 공중전화 아니 뭐 백색 전화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네. 여하튼 장난 전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참 많았는데 제가 어른이 돼서 느꼈던 거는 이제 4월 1일 네, 홍콩 배우 장국영 씨가 네, 만다린 호텔에서 네, 투신 자살했던 그 쇼크. 그 뉴스가 들었던 날도 기억이 나요. 예, 뉴스에 났는데 다들 만우절이다. 만우절. 네. 그랬는데 실제로는 장국영 씨가 그렇게 됐죠. 그 이후에 제가 그 호텔을 갔습니다. 만다린 호텔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국영 씨가 떨어진 그 호텔 방은 세일을 안 해요. 판매를 안 해요. 네, 그냥 거기는 기념으로 항상 비워놓고 거기 장국영 씨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 나라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배우였구나. 참 아깝다.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장기호 씨가 옛날에 뭐 정말 그 영화가 뭐죠? 예, 런닝만 있고 막 그 약 동성애를 다룬 영화였는데 남자들하고 막 이렇게 남자끼리 막 그 춤추는 거, 네, 그런 것도 재밌었고 참 우수에 찬 배우죠. 네, 우수에 찬 배우.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장구경 생각나요? SEO님도 네, 네. 네. 수인서희님이 걱정했었는데 컨디션이 조금은 회복하신 듯 보여 좋아요. 아비정전이었나요? 네, 손이 안 올라갔어요. 이쪽 손이. 네, 이쪽 손이 원래도 제가 석회가 있어서 만세를 못했어요. 만세를. 특히 왜 우리 세신할 때, 네. 그분들은 우리를 짐짝처럼 취급하잖아요. 툭 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툭 치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손 이쪽에 툭 치면 우리가 만세해서 여기 막 세신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항상 못 올렸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10년이 넘은 고질병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러 일을 하느냐고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은 왼쪽 팔을 거의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판단이 쓴 거야. 이건 병원을 가야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동네에 이제 정형외과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한의원에 갔어요. 침을 좀 맞아야겠다. 예. 그랬는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갔던 정형외과를 갔죠. 그랬더니 가자마자 바로 초음파를 하시더라고요. 초음파를 해서 보여주는데 정말 이 앞쪽에서 하는데 석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것들이 문제네. 얘를 어떻게 해야겠네 했는데 저는 사실 뒤가 더 아팠거든요. 선생님 저 뒤가 더 아파요. 그랬더니 뒤를 봤더니 뒤에는 그거의 2배가량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참 미련하다. 어떻게 이렇게 몸을 놔뒀느냐. 안 힘들었냐. 불편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왼손을 잘 못 들었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사용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왔다 했더니 나한테 막 야단치시더라고요. 주로 내용은 이제 너는 곧 죽는다.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놀지도 못하고 돈도 못 쓰고 죽으면 인생 억울하다. 그리고 그분 이제 우리 도곡동에서 병원을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내 손님 중에서 이렇게 아프다가 죽은 사람 많다. 하루 종일 야단을 치셨어요. 저를 갖다가. 근데 제가 그건 사실 여러분에게 많이 해주는 말이잖아요. 예. 행복하게 지내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만 하면 안 된다. 우리를 사랑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저는 의사한테 들은 거예요. 네. 빨리 은퇴해라. 일하면 안 된다. 돈도 빨리 다 쓰고 죽어라. 막 이런 얘기 막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일을 못 줄인다.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일을 못 줄이는 게 어딨냐고. 그냥 안 하면 되는 거라고. 이 나이는 그래도 되는 나이라고. 60이 넘은 사람은 자기가 일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결국은 주사를 막 여러 대를 이 안에 넣어서 깼어요. 예, 깨고 그다음에 뭐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거 맞았겠죠. 뭐 약도 먹고 역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훨씬 한 80% 이상 좋아지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약의 힘인 것 같아서 예, 근원적으로 더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출국 전까지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동네에 있으니까 가까워요. 네. 세신 받을 때 그러죠. 네. 이제 말도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툭 치잖아요. 이렇게 엉덩이 툭 치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툭 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근데 이것도 많이 해본 사람은 서로 사인이 받는데, 처음 세신하는 분들은 몰라요. 또 이걸 갖다가. 좀 꼼꼼히 해줬으면 좋겠어. 때를 너무 이렇게 손님이 많을 때는 대충 하니까 끝나고 나면 나중에 막 허옇게 이는 거 있죠. 애매하게 밀어가지고. 약 들어갈 때 엄청 아프죠.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참을성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또 아이를 낳을 때 사실 저는 수술해서 나와서 또 무통분만해서 산통은 별로 못 느꼈는데 그 외에 여러 번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아픈 거는 그냥 참을만 하다. 네. 참을만 하다.
아가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 미국은 얼마나 계시나요? 미국은 한 열흘 정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5월에 또 가고요. 네. 셋이 안 한 지 3년 된 것 같다고요. 예. 그러면 안아유되면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예, 아예. 예, 근데 또 계속 하던 사람은 안 하면 너무 집중, 몸이 한 1kg 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사실 아닐 텐데, 네. 안 해도 되면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의사들도 굳이 이렇게 밀지 말라 그래. 근데 워낙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예,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뭐. 네. 근데 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지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신에서 제일 좋은 거는 끝나고 바나나 우유 먹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술꾼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세신 끝나고 예, 생맥주 한 잔, 아니면 생맥주가 없다 그러면 맥주, 정말 씨앗이 빵빵하게 된 거, 차가운 맥주 한 잔 한 모금 딱 먹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그 마츠다 부장이 항상 보통 이제 생맥주를, 생이 남아거든요. 생이. 예. 그리고 맥주를 비루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남아 비루 이러는데 일본인들은 그냥 남아 이러더라고. 남아 이빠이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남아 이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아. 예, 그래서 맥주 한 잔 마시면 참 재밌죠. 뭐. 코치님, 성장센터 갔다 왔는데 예상 키가 너무 작아요. 예상 키 안 맞아요. 거의. 거의 안 맞. 오늘 그렇지 않아도 단톡방에서 이 키 성장 클리닉에서 여러분이 많이 대화를 했는데, 예, 저는 그냥 모르는 척 했는데, 저희 브루스도 굉장히 작았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딸도 고등학교 들어가서까지 계속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예. 그냥 자기 엄마보다는 다 커요, 애들이. 왜냐면 이거는 식생활에 따른 문제예요. 예. 특히 외국에서 왜 우리 한국 애들도 많이 크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미 한국 여자나 한국 남자들이요, 굉장히 키가 많이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식생활에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식습관을 좀 많이 바꿔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고민하는 순간에 스트레스 때문에 안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자 멋지세요. 새 모자예요. 예. 여행 가려고 샀어요. 네. 시드니 고슬프입니다. 온몸에 스며드는 알코올의 기운. 네. 일본 온천 갔다가 나와서 맥주 한 잔 모지자. 그렇죠. 네. 여기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 생맥주 관리 굉장히 잘해요. 대부분의 식당들이. 네. 그래서 또 한국이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거의 술꾼들이나 술을 먹고 일반인들은 음료를 안 시키잖아요. 식당에 가면. 근데 일본은 그냥 100% 그냥 요리 하나, 음료 하나가 기본이에요. 예, 기본.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음료 관리를 잘합니다. 예, 특히 이제 생맥주 관리를 잘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신선하기 때문에. 맥주는 신선도가 중요한데, 그 신선도라는 게 뭐냐면, 그 맥주가 흘러가는 호스를 청소를 잘해야 하느냐. 그 안에 찌꺼기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이제 더럽게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스예요. 예, 생맥주를 뽑아낼 때 그 가스가 충분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용기. 맥주를 따른 용기가 얼음잔이면 정말 시원해요. 요 세 가지가 밸런스가 맞으면 진짜 맥주가 맛있는 거예요. 한 잔 먹고 싶네요. 네. 세신 후 냉커피를 드시는구나. 커피는 좀 이뇨작용이 있어서, 네. 오히려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코치님도 아이 키우실 때 성장 주사가 있었나요?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를 제가 아는 많은 의사들이 아직은 위험하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많이 쓰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이 너무 과하게 쓴다. 저는 그 의견에 좀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사를 놓지만 내가 개런티할 수 없다 그래요. 그 범위를 좀 알려주죠. 네, 그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너무 아이가 작다고 느끼면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제 친구도 아이들 막 맞췄었어요. 제가 아이 키울 때 있었거든요, 다. 예, 그래서 걔는 좀 맞췄는데 효과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않아서. 이진이 코치님 여유로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제일 좋은 게 내일 또 논다. 이게 참 좋죠. 일요일은 참 아쉬워요. 내일 회사를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누구나 회사 가던 안 가던 그런 마음이 들죠. 예, 팅클님, 네, 리움님. 호진이 안녕하세요. 경주예요. 벚꽃 절정 너무 좋아요. 경주는 그 능이 많잖아요. 꼭 밤에 가보셔야 돼요. 밤에. 네. 밤에 갔을 때, 조명하고, 예, 능하고 같이 켜있을 때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예. 아주 신비스러워요. 그러니까 낮에 능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밤에는요, 그 노란 불빛과 또 색색깔 불빛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능의 초록색이 그 빛에 반사돼서 뭔가 신비스러움을 풍겨요. 네, 되게 근사해요. 네, 꼭 밤에 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에서 마신 생맥주는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한국에도 요즘에 생맥주가 맛있는 게 많은데 한국 맥주랑 그 일본 맥주의 차이는 양인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은요, 맥주를 마실 때 잔이 정말 작아요. 예. 근데 한국은 기본이 500이에요. 네. 요즘 좀 비싼 식당 가면 330을 주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본으로 조끼라고 하죠. 500을 그냥 예전에 크라운 맥주, 뭐 오비 맥주 뭐 이런 거 그냥 500이 기본인데 그게 실제로는요 500이 안 된대요. 그 맥주의 양을 따지는. 근데 일본은 정말 200, 300짜리 요만한 잔에 주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상온에 있을 때 맛이 약간 변질되는데 조금씩 따니까 더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은 맥주잔이 작다. 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4박 5일 일정이라 추천해 주신 곳, 네, 꼭 가볼게요. 네. 그리고, 거기에 호텔이 있죠. 호텔에 아래에 보면 걷는 코스들이 있어요. 거기도 참 좋아요. 네. 저는 어디에 있었지? 경주에서? 라한 호텔인가? 라한에 있었던 것 같아. 그 라한이 이렇게 비싼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패밀리들이 많은 가는 코스예요. 그 아래쪽에 좀 걷는 코스가 있고, 저는 많이 걸어 다녔어요. 네. 강인가? 그 하천인가 강인가를 따라서 걷는 코스도 있고, 괜찮아요. 네, 많이 걷고 밤에 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주 밤에 돌아다니면 전구 달린 풍선을 너무 많이 팔아서 결국 사주게 돼요. 그럼요. 예. 뭐 사주면 어때요? 근데 나중에는 뭐 정말 예쁜 쓰레기가 되죠. 버리고 오는 거죠. 뭐. 네. 네. 저희도 키가 작은 편이라 한약을 먹이고 있는데요. 성장엔 고기가 질이겠죠. 네. 네. 고기가 제일입니다. 예, 고기, 단백질 위주로 많이, 저희 딸은 고기를 안 먹어서 저는 생선, 굴비를 정말 많이 먹였어요. 네. 하나당 10,000원이나 해서 저걸 10,000원을 주고 팔다니. 전 그럴 때 얘기를 해요. 아이한테. 내가 이게 가격이 10,000원이다. 내가 너를 10,000원을 주겠다. 너가 이 돈으로 그걸 사도 되고 네 10,000원을 갖고 저금해도 된다.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아요. 너무 아까워. 부모가 사주기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지. 부모 기준에서는. 근데 부모 기준과 아이 기준이 달라요. 내 지갑에서 어차피 10,000원은 나갈 거야.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이 10,000원을 준다. 쓴다. 엄마는 이거로 저 풍선을 하도 되고 이 10,000원을 네가 가져도 된다. 네가 선택해라. 그럼 애들이 정말 고민해요. 그리고 10,000원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저는 일단 줬으니까 제 역할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는 네가 해라. 그럼 애들이 반은 안 삽니다. 네. 맞아요. 코치님 엄마표 입시 책 읽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엄마표 입시 책 읽다. 늦게 들어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제 지금 컴퓨터가 그 보호 있잖아요. 시간 되면 꺼지는 거 제가 놀래가지고. 네, 켈리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10시일 거라 생각하고 있다가 늦었네요. 늦지 않았어요? 제가 좀 일찍 했어요. 네. 책이 너무 좋아요. 책 너무 좋아요. 예, 기초탄탄 엄마표 입시. 제 강의가 한 3꼭지, 라이크 실크사. 그래서 거의 9개 유료 강의가
엑기스를 정리한 건데 일단 에디터가 잘했어요. 예, 물 주는 아이가 백도시 출판사라고 굉장히 큰 출판사입니다. 요즘 출판사는 그렇게 예, 브랜드를 해요. 그러니까 큰 출판사가 있고 그 출판을 그 팀별로 예, 브랜드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도시 출판사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네, 그 방구석 미술관 그거 만든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책을 기획을 정말 잘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원고를 받아보고 최종 원고 보고 이 책 잘 된다. 예, 그리고 저희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확실하게 들어가서 저 기초탄탄 엄마표 입시 여러분들 꼭 구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경주 콩국 먹고 싶어요. 전 먹어봤는데 제 입에는 그닥. 예. 그냥 글쎄 뭐 달달하고 그다음에 글쎄 나는 근데 저도 가서 먹어봤어요. 그 오리지널 집에. 근데 저는 식사도 아니고 디저트도 아니고 애매하던데. 예. 예, 근데 또 이게 이제 입에 맞는 사람은 좀 맞겠죠. 근데 제 입에는 좀 그랬어요. 일단 먹어는 봤습니다. 네. 라한. 라한에 있어요? 그래? 맞아. 보문호수 맞아요. 예. 라한이면, 그 내려와서 쭉 걸으세요. 쭉.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막 노래 부르면서 저도 라한에서 2박인가 3박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맨날 걸어 다녔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그런 면이. 어서오세요. 그 보문호수 안쪽으로도 라한 옆에 보면 놀이시설도 있고 애들하고 놀 때가 있죠. 저는 거긴 안 갔고. 주님이 요즘 트위드 유행이라 사러 나갔는데요. 저는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 저도 잘 안 어울리거든요. 트위드가 더 말라야 되고, 왜냐하면 소재 자체가 두꺼워요. 그리고 대부분 디자인이 소재가 두꺼우니까 이 디자인 재단의 절개가 좀 어려워서 대부분 이제 뭉툭한 스타일로 나와요. 이 자켓의 매력은 기본적으로 어깨라든가 아니면 몸을 날씬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특히 동양인들은 그래야 더 예쁜데 트위드 자체가 약간 좀 사각형 형태의 옷밖에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옷감이 두꺼워서 그래요. 예. 그래서 안 어울리면 말죠. 딴 거 입으면 되지 뭐. 예. 한국인에게 좀 어울리기 어려운 옷이에요. 샤넬에서 많이 나오죠. 네. 카피가 많죠. 중3인데 평균 키예요. 저도 매끼 고기와 1년에 2번 한약 먹이고 있어요. 엄마 마음 180이지만 평균 키만 크길 바랄 뿐이에요. 근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자라요. 너무 키에 대해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저희 아들도 계속 자랐고 딸도 계속 자랐어요. 네. 저도 엄마표 입시 책 읽었어요. 네. 햇빛순주님 책 참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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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오네님 어서 오세요. 네. 물 주는 아이 브랜드 이름도 좋아. 네. 네. 이게 자녀 교육서는 물 주는 아이고, 그 다음에 방구석 미술관은 또 뭐더라? 블랙피쉬인가? 뭐든 그래요. 예, 그렇게 요즘은 출판사들이 이렇게 안에서 나눠요. 예, 그렇게 내옵니다. 네. 저도 오늘 읽었어요. 밑줄 치며 읽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안에 찐 정보가 정말 많고, 저희 강의가 강사님들 거는 보통, 12만 원이거든요. 부가세 빼고. 그게 6강이니까 얼마겠어요? 예, 6일은요, 622, 72만 원이고, 제 강의에서 그거 100만 원 넘는 강의를 이 안에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책 사서 많은 도움 될 겁니다. 네. 이선영이, 안녕하세요, 코치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이디 알아서, 그냥 언제든지 봤던 것 같은데, 네. 트위드는 모델을 위한 옷이라 봐요. 옷 같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몸매를, 그러니까 약간 천이 얇아야지만 이 디테일이 나가는데, 트위드 자체가, 천이 두꺼워요. 예, 그래서 빠네요, 다 디자인들이. 근데 대부분 약간 뭉툭해 보이는 옷이라서 안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색상이 대부분 파스텔이기 때문에 피부가 또 맑아야 돼요. 예, 이게 좀 어울리기 어려운 옷이다. 그러니까 약간 창백하고, 빼짝 마르고, 그런 사람들만 입어야 될 것 같아. 아리오네님, 와, 다행이네. 나만 어울리는 거 아니었네. 웬만하면 다 안 어울려요. 웬만하면. 햇빛순주님, 와,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신 코치님. 제가 저는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입을 때마다 좀 짜증나요. 둔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저는 특히 이제 그 자켓이 많잖아요. 강의를 하니까. 근데 트위드는 뭔가 입어도 안 예뻐요. 예, 항상 느끼는 겁니다. 제가. 미즈더니 5세 50개월 아이인데 패드 교육 시켜도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영유아 검진했는데 5세 아들 키 20% 6세 딸은 체중 관리하라 그래서 심란해요. 글쎄요. 영유아 검진은 키와 몸무게를 검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내장, 장기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수치가 문제가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이제 5세가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알아요? 네. 좀 이상한데요. 이건 아마 소비자들이 그런 걸 원해서 의사들이 자꾸 그 방향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샤이니오님, 저도 처음에 그냥 읽다가 급하게 색연필 준비해서 밑줄 치며 읽었어요. 네, 술술 읽을 책은 아니에요. 물론 호흡 때문에 그렇게 읽혀질 수 있지만 한 줄 한 줄의 정보가 그득한 책입니다. 네. 네, 박경환이 안녕하세요 코치 오랜만에 라방이라 너무 좋네요. 그런 것 같아요. 박경환이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박연진한테는 잘 어울리던데 박연진 키하고 몸무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다음 주 예고에 유키즈 전도연이 입고 나오더라고요. 트위드 자켓.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냥 배우는요. 딱 보면 배우다 느껴요. 저 사람은 배우다. 연예인은 연예인이다 이렇게 느껴요. 저는 방송 많이 하면서 연예인들 많이 봤잖아요. 물론 그 연예인 같지 않은 연예인도 있는데요. 진짜 이쁜 연예인은 연예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쇼핑몰에서 옷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랑 사이즈가 다른 여인들이 입는 옷이다. 그래서 그렇게 환불이 많대요. 예, 교환 환불이 너무 많대요. 홈쇼핑에서 파는 옷들은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꼭 소비자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예, 화면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입어보면 체형이 다르고요. 예, 단위가 다를 거예요. 호수 단위가.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주지케이스님, 그래서 저는 절대 홈쇼핑 옷을 안 삽니다. 예. 저도 초창기에는 몇 번 산 적이 있는데, 일단 사이즈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단가 때문에 정말 시접이 너무 작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막 인기 상품 옷을 막 급하게 엉터리로 만든 게 너무 티가 나요. 그러니까 한 공장에서 납품받은 게 아니라 여러 공장에서 만들어서 똑같은 옷인데 옷이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샀는데 색상을 두 가지를 사요. A 공장과 B 공장, 하청 공장에서 만든 거야, 이게. 다른 옷이 와버려요. 네, 그래서 너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홈쇼핑에서 옷 안 삽니다. 네. 근데 또 우리 딸은 또 사더라고. 우리 딸은 직구도 하고 뭐 자라 옷도 입고 걔는 또 그런 온라인 쇼핑으로 사는데 또 온라인 쇼핑, 홈쇼핑 좀 다르죠. 네, 근데 저는 안 산다. 네. 몸은 괜찮으세요? 네, 지금 뭐 치료 중입니다. 네. 진짜 모델 컷은 너무 예쁜데 난 그런 빛이 안 나와요. 정상이죠. 네. 주님, 옷은 꼭 입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보는 거랑 다르고요. 비싼 옷일수록, 좋은 옷일수록 그 재단했을 때 조각이 많고, 그거는 입체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는 거보다 딱 봤을 때보다 입었을 때 훨씬 더 날씬하고 세련돼 보여요. 좋은 옷은. 그래서 명품은 굉장히 심플해. 뭔가 디테일이 부족해. 이래도 입으면 굉장히 그 디테일이 너무너무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비싼 옷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네. 재질이 안 좋죠. 왜냐하면 그 쇼핑몰에 운영하는 회사, 뭐 광고비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너무 이렇게 막 그 유명하거나 마케팅이 많은 데는, 식재료를 싼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겨울 그 바지 한번 샀다가 제가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는 환불했고 하나는 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옷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것도 다 디자이너들이 유명한 디자이너들이잖아요. 이름이 있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을 그렇게 엉터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화가 나죠. 예, 근데 많이 그럽니다. 많이. 예.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저는 싫어요. 예. 특히 제가 이제 그런
그 홈쇼핑을 싫어하는 게 나는 하나만 필요한데 5개, 6개를 막 주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보관할 데도 없고, 그리고 유통기간도 있고, 결국은 내가 하나 쓰겠다고 5개를 받아서 다 나눠주잖아. 근데 받는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사실 필요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홈쇼핑은 여행 상품만 산다. 네. 그리고 뭐, 공산품 같은 거 내가 퀄리티를 아니까. 그런데 먹는 거, 이번에도 왜 삼겹살 파동 한번 났었죠. 예. 근데 저는 그거를 한 1년 전에도 제가 동네에 있는 그 삼겹살 집에 갔는데 삼겹살을 정말 비계를 60%, 고기를 40도 안 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종업원을. 왜 이렇게 파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비계는 버리는 거다. 나는 뼈가 있는 배삼겹을 달라. 돈을 더 주더라도 막 승질 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먹지 말래요. 목삼겹을 먹으래요. 예. 그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허용이 된 거야. 왜 우리나라는 기준이 그게 없대요. 예. 그러니까 비계가 몇 %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참, 그러니까 그 파는 사람들의, 그 양심이 없다고 봐야지. 그런 걸 돈 주고 먹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 기름기를 먹는 거야, 기름기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네. 그렇다. 네. 민님 어서 오세요. 네. 고기는 늘 가는 고깃집에서만 사요. 서비스도 더 좋고 좋은 고기 나온 날도 알려주고. 맞아요. 고기, 과일, 그 다음에 세탁소, 이런 데들. 즉, 그 일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들어가는 그 업종들은 그분들하고 친해야 되고 단골이 좋아요. 그래서 예, 저도 그런 거는 절대 안 삽니다. 예. 릴리님,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명절 때 특히 보내주는 고기 선물이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은 비싸게 돈을 주고 사요. 근데 명절 때라고 엉망으로 보내요. 왜? 이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유점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돈을 내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엉터리를 보내.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요. 학원비는 엄마가 내지만 학원 수업을 누가 들어요? 학생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될 수 있다는 뜻도 일맥상통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돈도 내 돈이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돈을 아껴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내가 돈을 낸 게 없어. 그러니까 학원 가서 엉망으로 수업 듣는 거예요. 예. 참. 그래서 소비, 실제 소비를 혜택을 받는 사람, 그 용역을 서비스 받는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이 달랐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다. 항상 항상 문제가 생긴다. 보통 왜 남의 돈, 공금, 뭐 법인카드 이런 거 막 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해요. 예, 남의 돈, 공공의 돈도 막 쓴다. 아끼지 않는다. 자기 돈은 벌벌 떨면서 그 공적인 돈을 함부로 쓴다. 난 그렇게 하는 사람 중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진짜로. 그럼 공적인 돈도 아끼고 내 돈도 아끼고 쓸 때 쓰고 이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오늘 원래 봄 얘기, 꽃 얘기 하다 보니까 왜 돈 얘기가 됐나요? 네. 뭐 하다가 돈 얘기가 됐죠, 우리가? 그래서 참 이런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10,000원이다. 10,000원이면 너 1,000원짜리 10장이야. 너 1,000원이면 네가 좋아하는 마이구미를 2개 살 수 있어. 마이구미 500원인가요? 저 이제 가격을 모르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이구미를 20개 살 수 있는 돈이야. 네가 이 돈을 가질래? 아니면 그 돈으로 저 풍선을 살래? 이렇게 아이한테 선택하게 주는 거예요. 엄마는 어차피 10,000원을 낼 거니까. 10,000원 낼 거니까. 그럼 아이들 중에서 좀 똘똘한 애들은요, 그냥, 참아요. 엄마 나 그냥 10,000원 가질래. 엄마 나 이거 통장에 넣을래. 저금통에 넣을래. 이러고 그걸 참을 수도 있어요. 전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딸이, 외대부고 들어갔을 때 어느 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명란젓이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명란젓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도곡동에 SSG가 없고 스타슈퍼라고 있었어요. 예. 전신이죠. 네. 스타슈퍼에 갔어요. 네, 그래서 명란젓 사러 갔더니 명란이 최상품이 와 있는데 명란이 보통 2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2개. 네. 2개 붙어 있는 게 그 옛날에 그러니까 09년도예요. 2009년도면 지금부터 10년 전, 12, 13년 전 일이죠. 그러니 그때 그 명란 2개 붙어 있는 게 40,000원이었어요. 네.
저는 아무 생각 안, 금액을 잘 안 보고, 여사님 그거 2개 싸주세요. 이랬는데, 가격을 딱 봤더니 8만 얼마가 있어요. 그 구람이 약간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가격이 왜 이래요? 그랬더니, 사모님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저염이고 양념 안 돼 있고 MSG 없고 너무 몸에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명란을 나한테 그러니까 한쪽씩 이제 2개 붙어 있으니까 4쪽인 거죠. 8만 얼마에 사라고 이거를 내미는 거예요. 내가 화가 팍 나더라고. 아니 도대체 8만 원이면 그 금액이 얼마야? 10한 2, 3년 전에 8만 원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나 안 사겠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너무 나를 갖다 이상한 엄마를 보는 거야. 아니 넌 어떻게 이 동네 살면서 이런 거 안 사니? 근데 또 옆에서 딸이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 붙였죠. 예. 그러면 2개만 넣으라고. 붙어 있는 거. 네. 그래서 4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이게 임팩트가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거. 말이 됩니까? 무슨, 그때 얼마나 왔을까? 우리 갈리비가. 여하튼 저는 자식이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비를 하면 안 된다. 네 돈이라면 네가 명란을 4만 원 주고 사 먹겠냐. 한 달 생활비가 만일에 40만 원을 친다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딸기도 10,000원, 2만 원일 때 저는 안 사줍니다. 예. 싼 거 먹어라. 과일 싼 거 먹어도 된다. 제철 과일 먹어도 된다. 근데 옛날에 확실히 딸기 값이 올랐더라고요. 예, 너무 올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딸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정말 우리 딸이 딸기를 좋아하니까 비싼 딸기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음마상가에서. 시장이었으니까 백화점보다는 쌌겠죠. 여하튼 딸기 사면서 또 벌벌 떨면서 샀는데 맛은 정말 있더라고요. 계량을 또 많이 해가지고. 예, 근데 저는 자식한테 자식을 잘 키우려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비싼 거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먹어도 되고 다른 과일 먹어도 되고. 예, 비타민이 딸기에만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현대무역센터에서 25만 원대 샤인머스켓 보고 기절할 뻔했던 기억이. 근데 요즘은 그때 많이 싸지지 않았어요? 샤인머스켓? 예. 옛날에는 진짜 거의 한 해에 5만 원 정도 했었는데 처음 나올 때. 근데 그때 이게 일본산 거 진짜 맛있었고요. 요즘은 샤인머스켓 사면 안 돼요. 짝퉁이 너무 많아가지고 2만 원 주고 사도 맛이 없어요. 그냥 포도가 더 나아요. 네, 그리고 이게 오래된 것들은 안 팔려서 오래된 것들은 이게 씻는 순간에 다 떨어지거든요. 원래 샤인머스켓은 안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예, 좀 아니다. 이제 마스크 해제인데도 기미로 마스크를 못 벗겠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그래서 얼굴 팬티라고 한대잖아요. 일본에서는. 네. 근데 벗어야 되지 않아요? 네. 저는 한참 됐어요, 벗은 지. 예. 기미 있으면 어때요? 사람 얼굴에 기미가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예. 아니면 컨실러 그냥 바르세요. 예. 예. 그리고 나만 내 기미를 신경 쓰지 남은 내 기미를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수박이 40만 원 맞아. 이것도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예. 저 수박 안 먹은 지 한참 됐습니다. 예. 수박은 내가 생각하는 적정선은 비싸야 4만 원이야. 그것도 벌벌 떨어 한철에. 수박은 2만 5천 원이면 딱 좋은데 크니까. 근데 4만 원 5만 원 됐다가 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 이상해. 저도 코로나 3년 동안 폭삭 늙었어요. 왜 늙었지? 코로나 3년 동안 세수를 안 했나? 피부가 나빠졌나? 그럴 일 없잖아. 왜 늙었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그냥 3년 동안 자연적으로 노화된 거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늙었다고? 나는 잘 모르겠네. 왜 늙었어? 내가 보기엔 너무 예쁘구만. 응? 얼굴에 자신이 없어요. 아무도 안 봐. 그리고 자꾸 내놔야 돼. 그래야지 예뻐져. 자기 얼굴 보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진짜로. 나만 그 생각하는 거야. 뭘 신경을 써요. 아이랑 지내느라 그렇지. 그거는 좀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낳은 새끼를 어떻게 하겠어. 걔는 안 힘들었겠어. 걔도 종일 엄마랑 붙어 있어 봐. 그것도 힘들어. 진짜 힘들어.
아까 이제 그 남양주 가는데 제가 그 비욘디 알죠? 그 홍해걸 박사랑 여에스더 그분이 이제 저희랑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홍해걸 씨는 제주도 가 있고 여에스더님은 뭐 청담동을 갔는지 여기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랬는데 두 분 다 좀 많이 아프잖아요. 예. 근데 알려진 것보다는 그 여에스더 씨의 그 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 강남구 여성 대상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그 전해에 여에스더 씨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의 상을 받았을 때, 우리 그 강남구 여성 포럼이라는 또 단체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 이제 나가진 않지만, 저 거기 멤버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여에스더 씨가 와가지고 강의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상 수상.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대상 수상자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의 무슨 호텔에서 파티를 하면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정말 잘하더라고, 강의를. 정말 잘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참 말을 정말 매력있게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때도, 아팠을 때였더라고요. 그때도. 예,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세요. 저는 막 정말 울먹울먹 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아픈 거를 다 견디고. 근데 우리가 아프다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에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는데 그때 그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대요. 근데 그 스프레이가 의료보험이 안 돼서 그게 하나에 80만 원이래요. 예. 근데 그거를 여에스더 씨가 44회를 시술한 적이 있대요. 그 얘기는 44회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대단하다. 그걸 견디고 이번에 또 그 뇌에다가 그 경련 치료라는 거 그거를 또 하셔서 좀 좋아지고 요양 중인데 아유 제가 아픈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 많이 견디고 대단하다. 그랬어요. 예. 근데 진짜 그걸 지켜보는 그 홍해걸 씨도 지금 폐수술 하셨잖아요. 뭐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리고 아이들도 아직 결혼도 아직 안 했고 근데 큰아들이 너무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 못하는 것들을 아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우리는 참 잘 살아야겠다. 행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네. 컨실러는 저는 파운데이션은 랑콤이 아니고 파운데이션이 어디 거였죠? 제가 막 잊어버렸는데요. 컨실러도 다른 건데 겔랑이야. 파운데이션은 겔랑이고 컨실러는 또 어디 건지 모르겠네. 예.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그 브랜드라고 쓰는 게 아니라 컨실러가 크림 형태보다 약간 스틱 형태가 더 편해요. 스틱으로 쭉 바르는 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두들기면 되거든요. 예. 왜냐면 그 점으로 돼 있고 액체인 거 잘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강남구 여성대상. 예, 강남구 여성대상을 받아서 제가 양재천에 그 나무, 그 왕벚꽃나무도 기증했고, 또 제 장학금도 좀 강남구에 있었고, 운영이 됐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니, 내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약간 조울이 좀 있다고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굉장히 텐션 높게 하는데 그게 일반인 텐션보다는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강의 들어봤는데 되게 강의 잘하세요. 예, 매력 있게 하시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하세요.
예, 근데 정말 저걸 다 겪고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특히 회사를 위해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는 게 정말 얘기하시는데, 진짜 힘들겠다.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예, 정말 힘들겠다. 예, 그래요. 예, 네. 그 가족력도 좀 있더라고요. 가족력도. 네, 예, 예. 예, 비욘디 그 채널 들어가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할 때 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나만 왜 힘들어? 나만 불행해?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분들 만나오면 정말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하고, 예, 그런 것도 다 티 안 내고 또 하고, 네. 참, 대단하죠. 네. 그랬어요. 저도 오늘 그래서 아까 남편하고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예, 정말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울증을 감추려고 좀 더 텐션감을 높이는 게, 그게 아마 약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울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대부분 과하게 텐션을 부리는 분들이 좀 그런 게 경우가 많아요. 예. 여하튼, 고생하고 있더라. 예.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용기를 내준 것도 감사하고, 또 그런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용기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죠. 그랬어요. 네. 쉽지 않아요. 예. 아이를 키우면 정말 많은 일이 생기거든요. 오늘도 저희 샤플 단톡방에서 아침부터 막 키 이야기 나올 때, 그때는 또 그게 그렇게 심각하죠. 네, 느껴져요. 막 걱정되고, 내가 키가 너무 작아서 우리 애들이 작은 게 아닐까. 내가 남편을 너무 또 키 작은 사람 만나서 우리 애들이 이러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어릴 때 밥을 안 준 게 또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잠깐만요. 근데 저도 이번에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어깨에 석회가 있는 게 내 식습관에 문제가 있냐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라고. 왜 이런 거 생기냐 그랬더니 명확하진 않지만 이거는 과로다.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 예, 힘줄 중에 예, 석회가 쌓인 거겠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 해야 된다. 일을 안 해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근데 뭐 어떻게 안 써요. 또 할 건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또 뭐 컬럼도 2편 쓰고, 또 컬럼도 또 오디오로 녹음해서 저 없는 동안에 또 우리 김대 감독한테 작품 만들어 주라고 제가 또 행복사진을 컬럼을 쓴 걸 오디오로 또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강의들 또 지금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또 좀 일 좀 하고, 어떻게 안 해요. 예. 아무리 아파도 또 하는 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뭐 토요일이라고 어떻게 남편 또 혼자 놔둬요. 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드라이브 가자고. 예. 한 번은 또 같이 나갔다 와야죠. 떠들고. 그것도 또 제 역할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예. 그래도 여러분은 저보다는 더 힘든 게, 저는 그래도 그 아이들 자녀 교육, 양육은 끝났기 때문에 나 하나 건사하고 남편 어느 정도 보필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또 아이들까지 키워드는 한참 힘든 그런 시기잖아요. 예. 물론 저도 다 겪었지만, 네. 참으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잖아요. 에듀맘 시기는. 어떤 것도 엄마 맘대로 안 되죠. 네. 공부도 엄마 맘대로 안 되고요. 키도 엄마 맘대로 안 되고, 밥 먹는 것도 엄마 맘대로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엄마들이 특히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키워보고 어른이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어른이 되는 거지,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교만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안 되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어른이 돼가는 거죠. 네.
3월에 둘째 입학한다고 무리했더니 링거 맞고 왔네요. 그렇죠. 저도 어제 링거 맞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굿즈 배송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터진 것 같아요. 더. 그동안 쌓여오다가 계속 이렇게 그 고무줄을 당겨 있다가, 이게, 그걸로 인해서 탁 고무줄이 끊어졌을 때 그 고통?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재우고 늦게 입장했어요. 가족들 모두 감기로 골골거려. 너무 힘드네요. 다 쉬는 타임인데, 그래도 이게 또 옮기는 병이니까, 네. 수건 같은 것도 따로 쓰는 게 좋고, 식사도 가급적이면 각 접시에 먹는 게 좋고, 네. 비타민. 저 오늘 또 그 고려온단 비타민C 떨어졌더라고요. 뚝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오늘 또 한 통 사가지고 왔습니다. 네. 3만 원이더라고요. 저 가격도 모르고 그동안 샀는데. 예, 근데 저는 비타민C의 효과를 좀 많이 봤어요. 비타민C, 그다음 제가 이제 고지혈증 때문에 오메가3 먹는데, 네. 그거로 이제 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굿즈는 제가 이번에 202개를 보냈는데요. 네. 그게 다시 다, 이제 택배회사에서 모아서 저를 202개를 다시 갖다 주겠대요. 그러면 또 제가 다 뜯어서, 또 다시 다 정리해서 각자의, 예, 또, 주소로 또 다, 예, 만들어야죠. 네. 근데 이게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네 책임, 내 책임 말할 수도 없고, 물론 100% 한진택배 책임입니다. 네. 그렇지만 나는 그거를 따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거 뭐 소리 질러서 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부장님한테. 부장님, 일단은 다시 보내는데 집중합시다. 그리고 책임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제가 부장님하고 이번 건으로 인해서 거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얼굴 붉히지 말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거에 집중합시다. 그랬더니 딱 알아듣더라고요. 딱, 그러자고. 알아듣다고. 네. 그래서, 일단은, 책임하에, 그 개수만큼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못 가져오면 걔네들이 물어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물어낼 수도 없는 게 그게 제작도 안 되고요. 살 수도 없고요. 네, 예. 머리가 아주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다시 또, 예, 그 택배 봉도 다시 주문하고, 혹시 또 소포장이 생기면 안 돼서, 또 저 예쁜 또 고무줄 주문해 놓고, 뭐 그랬죠, 뭐. 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에 저는, 막 서로 싸우고, 그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네. 그거는 그냥 빨리 해결하고, 여러분은 기다리는데 빨리 드려야 되고, 저도 다음 주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또 미국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뭐 130 몇 개를 갖다 준대요. 그리고 뭐 한 80개가 더 남아있겠죠. 네. 넣어서 뭐 알아서 가져오시겠죠. 전문가인데 뭐 그거 못해요. 전 그거 최근도 안 해요. 딱 거기까지 얘기하면, 네, 이러고 말아요. 그냥. 2번 다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샤플들이 이제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예. 못하고, 사실은 제가 나눠드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창고에 많은데,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 제가, 기분 내킬 때 뭐, 30명이든 몇 명이든 여하튼 약간 이벤트 형식으로 드려야지 제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병나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살다가 뭐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막막한 일이 제가 며칠 전에 그 뇌검사 받았을 때, 네, 제가 한 3분 정도 제가 뇌경색이라고 잘못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딸 또 미래가 있는데, 아들은 이제 뭐 다 컸고, 우리 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지금도 약간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지금은 사실은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산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일에 미련도 없어요, 저는. 저는 원래 미련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왜냐, 매사 다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어떤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미련이 없어요. 능력이 되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애들은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공부도 안 마쳤고 애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그 둘째가 딱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나 어떻게 하냐고 이제. 나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제 그게 오해였었고, 네, 그게 아니었고, 너무나 깨끗하다고 또 판정을 받았죠. 거기에서 이렇게 꽉 찬 내는 참 보기 드물다. 이렇게 깨끗한 혈관도 보기 드물다. 정말 관리 잘하신 것 같다. 식습관 아주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일 더 하셔도 된다. 그러면서 그날 집에 와서 알았잖아요. 끙끙끙. 행복한 아름이죠. 끙끙끙. 그러고 나서도 며칠 됐다고 또 병원 가서 지금 어깨 부시고 있잖아요. 아유, 참. 이게 그래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소식하고 이상한 거 절대 안 먹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줄여야죠. 네. 이제,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우리 또 샤퍼들도 다 이해해주고 하니까,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힘든 날이었어요. 힘든 날. 근데 저도 몰랐어요. 내가, 너가 만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누굴까? 그게 딸이었더라고요. 예. 저 이번에 알았어요. 내가 정말 딸에 대해서 진짜, 정말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구나. 다 컸는데, 저 27에 결혼했는데, 우리 엄마 나한테 이랬을까? 왜 나는 받지도 않는 사랑을 쟤한테 저렇게 주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 다 좋은 부모잖아요. 이 시간에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부모거든요. 네. 이상한 부모들은 저랑 같이 있지 않아요. 네. 저랑 같이 함께하는 우리 샤밀리들은 다 좋은 부모입니다. 네. 결이 같으니까 모여있는 거거든요. 네. 스파이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참 저도 몰랐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막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못 느꼈는데 딱 내가 딸이 걸리는구나 마음에 딸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에이씨 엄마 노릇을 당분간 더 해야 되는 거네. 예, 좋은 부모죠. 좋은 부모. 우린 다 좋은 부모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책을 지금 7권 썼고, 개정판까지 합하면 9권을 냈는데, 거기 엄마가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책 제목에. 예. 그래서 내가, 난 몰랐는데, 한 권, 2권 한 게 다 책 제목에 엄마가 들어가는구나. 내가 엄마 전문가구나.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7권이고 어차피 한 권은 또 계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습 다이어리도 다시 나올 거고 그러면 벌써 9권이잖아요. 예, 한 권만 더 내면 10권.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책 10권은 만들겠구나. 뭐 사람이 태어나서 책 10권 남겼으면 됐지. 그만큼 더 좋은 인생이 어딨어. 저 혼자 막 그랬어요. 네. 뭐 남길 게 뭐가 있어요. 네, 뭐 돈을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가겠어요. 그렇죠? 그냥 샤론코치 이미애가 엄마 책 10권을 남기고 죽었다. 뭐 그것도 괜찮은 인생이죠. 예, 좋았다. 너는 참 좋은 봄날이었어.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네. 오늘따라 가슴이 찡하네요. 엄마라는 소리. 그렇죠? 네. 전 아이 2돌 전에 뇌출혈로 친정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전 출산 이후였는데 늘 친정엄마 그립고 빈자리가 커요. 코치님은 오래오래 따님 곁에 있어주실 거예요. 그죠? 예유님이 또 이런 아픔이 있었네. 맞아요. 요즘은 사실은 우리의 친정은 샤플방 아닌가요? 예. 샤플 단톡방에 막 서로 룰을 지키려고 8시 전에 너무 일찍 일어날 때 있잖아요. 거기 한 줄 쓰고 싶은데 다 기다렸다가 쓰고 또 10시 반에 문 닫았는데 모르고 썼다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머 미안해요 막 이렇게 나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샤플들이 예쁘다. 예쁘다. 어쩜 이렇게 착할까.
정말 좋은 엄마들의 모임이다. 누가 밖에 나가서 좋은 부모의 모임 이러는 거 나는 조금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너무 빤해서. 진짜 좋은 부모 맞냐고. 좋은 부모가 되려는 모임이겠지. 되려는이 빠졌겠지. 근데 내가 보기엔 우리 샤플은 좋은 부모의 모임이야. 진짜 좋은 부모의 모임인 것 같아. 다들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나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하고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이거 우리 잘했다. 내가 또 작년에 잘한 게 단톡방 만든 거였네. 참 잘했네. 그 전에는 또, 내가 멤버십 만든 거 정말 잘했네. 이제 단톡방하고 참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한테 거기가 친정인 것 같아. 다 물어보잖아. 온갖 거 물어보잖아. 근데 온갖 걸 또 다 대답을 해줘. 또 전문가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또. 너무 많잖아. 그래서 행복해.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지? 여러분 느끼죠? 진짜 고마워. 난 여러분한테 그래서 내가 한 개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야. 하나라도. 자꾸 뭐 주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데, 노가다가 안 된다. 내가 참 일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노가다가 안 돼. 그래서 이제는 못할 것 같아. 그렇게는. 뭐 다른 방법을 연구할게, 내가. 훈서 언니 고마워. 이제 구출 못할 것 같아. 나도. 너무, 이번에 완전 진짜 정말 눈물을 쏙 빼고 나니까, 그래, 이것도 신의 계시다. 이제 그만하라고 하신다. 그만하자. 많이 했다. 그동안 많이 했다. 노가다가 안 된다. 그리고 줄 거 다 줬어. 내가. 이번에 매트 진짜 좋거든. 매트 정말 좋아가지고, 맞아. 진짜 우리가 샤플방 만든 거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이 너무 약속 잘 지켜서 너무 좋고 나도 단톡방 요즘 못 따라가. 왜냐 팔이 아프니까 단톡방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보면 내가 허리가 안 좋잖아. 허리 수술한 사람이니까 앉아서 못 보지. 누워서 봐야 되는 건데 이 손이 그럼 써야 되니까 손을 또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단톡방 거의 못 보고 이렇게 넘기는데 맨날 내가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 세상에서 아마 우리 방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우리 단톡방이. 그리고 거긴 친정이야. 나한테도 친정, 여러분한테 친정. 진짜 이모들 왜 이렇게 많아? 고모들 왜 이렇게 많아? 그치? 그래. 굿즈는 정모에서만, 못 줄 것 같아. 공부도 못해. 힘들어서. 그리고 공부는 건봐 돈도 안 되는 거고, 진짜로 내가, 재미로, 힘들어. 코치님은 저희 멘토시고 샤플은 사랑입니다. 그래 이제님 이런 단톡방 처음이지. 다른 데만 이상하거든. 단톡방 다른 데 막 정말 크레이지 같아. 내가 느끼게 막 말도 안 되는 거 무역하고 아우 정신없어서 특히 막 부동산 관련된 이런 데 단톡방은 진짜 정신없더라. 약간 굿판처럼 하더라. 근데 우리는 그냥 정보의 보물창고야. 사랑의 보물창고. 너무 좋아. 행복해. 어제 웃다가. 어제 내가 그 와중에 그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링거 맞고, 링거톤, 그 비싼 주사 맞았거든, 어제. 그러고 내가 어제 여러분에게 그 도곡시장 얘기해줬잖아. 나도 미쳤지. 어제 진짜 재미지 않았니, 근데? 오뎅 먹다가. 코치님! 시무니님 어제 레전드였어? 라이브 카페. 우리 또, 여기 또, 우리 샤플 아닌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 하나 약간 소외감 느끼겠다. 미안해. 미안해. 다 가난하다. 아니 그 돈 내고 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근데 물론 거기가 가치는 있거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자기 전 벽타기 하다가 남편이 우리 남편이 왔다니까. 거실에서 나 찾으러 왔어. 너무 조용하니까. 왜 그러냐고. 여러분 샤플 들어오세요. 꿀 정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가난하다 이 말이 재밌었어?
가난하잖아. 나 맨날 나가서 그래, 가난하다고. 나는 막 옷가게 사람들도 나한테 막 옷 사라고 막 나 꼬시면 얘기를 해. 내가 옷 살 돈은 있는데 집 살 돈이 없다. 집을 하나 사달라. 그럼 내가 옷을 사겠다. 일단 옷을 사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미선이 오늘 읽었어? 우리 김밥 하나 사서 둘이 나눠 먹잖아. 우리 커피도 맨날 우리 정모할 때, 한 잔 사서 둘이 나눠 먹잖아, 우리. 우리 안 그래? 우리 1인 1잔 안 사잖아. 난 그런 말 잘해, 어디 나가서도. 돈 없다. 그리고 막, 뭐 할 때도 그때도 뭐 하면, 속초 뭐 이런 얘기하면, 속초시장에서 이제 자이 아파트 산다 그러면 되게 부자라 그래. 그럼 난 바로 얘기해. 월세라고. 저 월세 내는데요. 달방에 삽니다. 내가 막 이래. 재밌었어. 우리 샤플 홍보대사들 많다.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가 있잖아. 봄날은 간다. 원래 백설이 선생님이 부른 건데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 중에서 장사익이라고 해서 장사익.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원래는 태평소를 그 연주하는 연주자였는데, 임동창이라는 피아니스트, 기인이지. 임동창이란 기인과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원래 그 창하던 사람들이 트로트도 잘 부르시거든. 그래갖고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노래 한번 부르시오. 이래서 임동창 씨가 이제 피아노로 딱 즉석으로 탁 연주를 하고 그분이 이제 뭐 봄날은 간다 뭐 이런 노래 뭐 불렀어. 근데 이게 막 기가 막혔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음반으로 냈고 그게 또 대박이 났지. 그래서 장사익이라는 가수가 있다고. 그래서 연분홍 치마 뭐 이런 나오잖아. 그 노래가 이제 봄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김유나의 또 봄날은 간다가 또 있지. 김유나 씨는, 기본적으로, 개인사를 이제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어릴 때 아빠가 많이 폭력적이었다고 하더라고. 아빠가.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제 홍대에서 이제 밴드를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워낙 거의 천재이더라고. 일단은 본인이 다 곡을 다 만들고, 예, 그리고 그 우울감이 아주 신비스럽게, 그리고 일단 보이스도 굉장히 독특하고, 옛날에 버스킹 그 유럽에서 할 때 그 유럽 사람들이 보고 인형 같다고. 근데 노래 너무 잘하는 거야, 또. 예. 여하튼 그 두 사람의 노래로 봄날이 또 지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참 좋다. 찔레꽃 장사익의 노래는 너무 슬프지. 너무 슬퍼서 나는 장사익 CD가 이제 몇 장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그냥 트로트만 많이 들어. 다른 거 너무 슬퍼. 특히 시들이 거기 막 고려장 얘기도 있거든. 이제 아들이 엄마를 안고 이제 그 엄마를 이제 산에다 버리려고 가. 근데 엄마가 위에서 이렇게 아들한테 엎여서 가면서 돌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왜 돌을 떨어뜨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너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는 거야. 아들이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그럼 우리 아들이 집에 무사히 가려면 내가 길을 알려줘야겠다. 뭐 옛날 이야기 같은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노래에 있다. 얼마나 슬퍼. 그런 것도 있고 또 탁주인가 그거는 이제 능력 없는 아버지가 퇴근하고 예, 대포집에 가서 탁주 이제 막걸리 같은 거지. 그런 술, 싼 술이지. 예, 그런 거 하나 시켜놓고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노래지. 예,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제 그 장사의 노래에 빠져가지고 거실에서 밤에 조명을 살짝 하나 켜고 CD 플레이어에다가 장사의 노래를 들고 탁 이렇게 있어. 거긴 나는 적어도 저 노래 좋아해서 빛과 그리고 그림자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 장사익 씨가 부른 게 그게 원래 패티김 씨 노래인데 장사 씨가 더 근사하게 불러 창처럼. 그래서 빛과 그리고 그림자
막 이런 노래야. 되게 근사해. 근데 막 그렇게 듣고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 그럼 우리 남편이 지나가다가 마누라가 또 미쳤구나 하면서 나를 한 대 탁 때리고 가는 거야. 왜? 우리 남편 내가 슬픈 걸 싫어해. 막 불안해. 내가 슬퍼하면. 왜냐면 나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명랑한 사람인데 막 그 슬픈 모드, 우울 모드 올 때 있잖아. 그러면 우리 남편이 막 흔들어.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막 이러면서 돈 써, 돈 써. 그랬다. 그랬다. 그렇대. 그때 뭐 애기 없고 그때 뭐 쌍문동 살 땐가 하여튼 그랬던 거. 쌍문동 살 땐가 어디 잠실 살 땐가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또 분위기 잡을 때가 있어. 봄날의 꽃샘추위 속에 슬픔이 있다가 중간에 유머도 있는 라방이에요. 예, 코치님 오늘 라방으로 수필집 써도 되실 듯.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 왜 사실은 월요일이 너무너무 바쁜 날이야. 월요일에 아침 라방을 또 김희덕 원장님과 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미국에 그 같이 가는 그 친구를 저녁에 잠깐 만나기로 했거든. 네. 그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뭐 있더라 월요일날. 하도 월요일이 3건인가 4건이 있어. 내가 이어서 해야 될 일들이 막 쭉쭉쭉 일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래교육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이번 달에 한 번도 못 갔거든. 한 번은 가요. 왜냐면 그 뇌검사 때문에 내가 또 뇌검사에 내가 노래 부를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월요일날 레슨하러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 자리에 한 번은 해야겠더라. 약간 의무방어 같은 느낌 있잖아. 그래서 월요일날 너무 바빠. 월요일날 일정이 4개나 있어. 근데 뭐 이 또한 하리라. 왜 그런 루틴한 일이 끊기면 다시 못 하거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또 할 건 하자. 그래서 월요일 날 또 가가지고 노래를 한 2시간이다. 1시간 반 정도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르고 오겠지. 그러면 약간 삶에 대한 약간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것 같아. 열심히 살자. 난 또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잖아. 거기 가서도 열심히.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너무 바빠. 월요일날 또 미팅도 있구나 밤에. 일요일이구나 그거는. 줌 미팅. 이것도 너무너무 정신이 없다. 근데 그래도 다 우리는 해낸다. 하나하나 해낸다. 아프지 마세요. 아픈 거죠.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아픈 거 선택해? 못하잖아. 그치? 나도 마찬가지. 근데 그 대신에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게 식탐이 별로 없잖아. 그치? 그것도 나 너무 감사해. 내가 진짜 먹는 걸 좋아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 나는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양도 작고. 그래서 그것도 또 코치님 일이 전혀 안 줄었는데요. 이번 주까지만 바빠요. 그리고 그 플랫폼 하는 것도 지금 다 내가 빨리 디자인 작업 다 해야 돼. 이번 주는 되게 바쁘고,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룰루랄라 좀 놀 거고, 거기까지 하면 내일은 다 끝나요. 그게 끝나야지 우리 이제 감독하고 우리 김현정 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거든. 그것도 다 하면 근데 저는 원래 항상 그 외국 나갈 때 비행기 타기 전까지 일했었어요. 항상. 예. 그러니까 일을 쫙 몰아서 쫙 하고 갔다 또 확실하게 놀고 오고 뭐 이런 편이어가지고. 왜냐면 일은 너무 많으니까. 항상 많으니까. 정혁 선생님 너무 웃겨.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연대 나오셨어요. 그분은.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저희 건물 밑에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때 그 식당에서 밥 먹던 아이 잘 있어요. 제가 3년 만에 그 병원을 갔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유, 학교 갔잖아, 대학생. 이러더라고요. 벌써 대학 갔어요? 저는 그렇게 나이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대학 갔어.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사자성어 얘기했잖아요. 어느 대학 갔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감옥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요즘 대학은 다 비었어. 서울대도 비었잖아. 그리고 다들 의대 가느냐고. 다른 대학 통통 비어서 돈 주면 다 대학 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돈 주면 가는 대학을 갔다고요? 국내에서? 내가 물어봤어. 아, 그럼 국내지. 그럼 뭐 내가 뭐 애 하나 있는데 걔를 무슨 외국을 보내. 국내에 있지. 되게 이상한 학교 간 거야. 이름을 말할 수 없는 학교를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잘하셨어요. 그러고 말할지 뭐 어떡하겠어. 너무 웃겨. 나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유, 우리 손님들 다 죽었어. 얘기하시더라고요. 70까지가 활동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활동. 그러니까 몇 살 안 남았으니까 너 70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단단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원장님 그렇게 살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또 나도 그렇게 살죠. 막 저랑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저보다 좀 어리든가. 어릴 수도 있어요. 예. 나도 그렇게 살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병원을 싹 고치신 거예요. 인테리어를. 근데 그 병원이 진짜 지저분했거든요. 안 고쳐요. 구두쇠 원장님이란 말이야. 근데 싹 고쳤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원장님 왜 이렇게 돈을 썼어요 병원에다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죠. 아유 여기가 우리 손님들이 여기 호텔 갔다 그래. 막 이래. 물리치료실. 그래서 내가 잘했다. 했더니 잘해서 좋아요. 그래서 좋죠. 옛날에 거기 엑스레이 찍는데 쓰레기통 있었잖아. 쓰레기 봉투. 나 정말 토할 뻔했어. 내가 했더니 에이 막 하도 이 동네 오래 사니까 거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 또 그런 얘기 해주시니까 대화 재밌죠. 네. 이제 제가 다음에 가잖아요. 그 원장님 얘기하고 싶어서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유, 사실은 말이야, 걔가 있잖아. 아유, 속삭여갖고 이상한 데 갔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한테. 저는 안 물어봐요. 그냥 듣기만 하는데 온갖 얘기 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튼 원장님이 돈을 썼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원장님 저 이렇게 내려봤어요. 이렇게 내려봤는데 정형외과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항상 그 유니폼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의사들 입는 옷이잖아요. 의사 가운하고 밑에 바지까지 입으셨더라고요. 예. 본인 그 사복 말고. 예. 예. 그러면 웬만하면 그걸 갖다가 잘라서 그 세탁소 가서 박아야 되잖아요. 네. 나라면 그렇게 입었을 것 같아. 나라면 내가 의사라면 의사 바지도 여자예요. 여자. 남자 아니에요. 여자. 전 남자랑 절대 얘기 안 해요. 예, 여자 의사예요. 여의사. 남자 아니야. 여자 의사예요. 그 바지를 좀 잘라서 세탁소에서 줄이면 되잖아. 그거를 무슨 시골 애들도 아니고 접어 입은 거야. 한 단도 아니고 한 2단 정도. 내 눈썰미에 딱 스캔에 딱. 에이, 그렇지. 원장이 뭐 인테리어에 돈 쓰더니 아유 정말 저거 아까워가지고 저거 또 접어 입는구나. 접어 입어. 아, 남자라 생각했어요? 아, 여자예요. 저는 남자랑 얘기 안 해요. 잘. 남자랑, 이러고 가요, 그냥. 여의사님이에요. 여의사예요. 예. 그래가지고, 또 너무 웃겼다니까, 완전히. 아유, 저 구두쇠 원장님 저거 고치지도 않고, 바지도 저거 접어 입고. 여러분들이 내가 성별을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하는 상대가 다 남자라고 생각했구나. 기본적으로 저는 나이 든 남자랑 말 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병원 이름도 연대 들어가요. 네. 내가 진짜 막 갖다 주고 싶더라고. 막 귀걸이도 갖다 주고 싶고. 난 뭐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너무 웃겨요. 컨설팅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만 내면 되는 학교 갔대요. 오죽했겠어요. 여러분이 다 남자라고 생각을 했네. 어쩜 좋아. 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호칭이 엄마라고 불러요. 그 원장님은 다 환자들한테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요.
저한테 엄마래요. 엄마 뭐 괜찮아? 어깨 괜찮아? 막 이렇게 물어봐. 저한테. 그럼 저 깜짝 놀래. 누가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요? 네. 그분은 호칭 이렇게 불러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저 말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 야단 맞히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무슨 장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나이가 들어서 뭐 무슨 장사를 하나 보다. 그래서 애가 어깨를 많이 쓰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식당을 하거나 뭐 가게를 하거나 노가다구나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튼 웃었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막 너무 말이 하고 싶은데 저보다 더 막 교육 얘기를 하시니까 아유 지금 뭐 의대만 다 의대만 가고 뭐 서울대도 뭐 텅텅 비어 있고 뭐 아유 돈만 주면 어디든 가는 뭐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뭐 막 이래. 아유 뭐 본인도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하시니까 네 됐죠 뭐. 여하튼 재밌었습니다. 네. 미소님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요. 네. 미소님 원장님 또 놀라시면 어떡해요. 자기 얘기한다고. 거기 건물에 정형외과가 많아요. 몇 개 있어요. 네. 자 이제 3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월요일에는 우리 김희다 원장님하고 대구에서 이원으로 제가 이번에 기초탄다 엄마표 입시 영어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29일날 수요일에는 대구 신세계 문화홀 대구하고 부산 센텀시티 저랑 윤기은 쌤하고 대구 찍고 부산으로 가서 여러분도 만나고 우리 또 우리 샤플들 만나겠죠. 네, 그래서 또 축제 한바탕을 벌일 거고. 네, 화요일 날에는 우리 샤플 아너스 이번에 또 인스타 마케팅 강의를 또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뭐가 있더라? 금요일에 샤신배심이 있고, 목요일 날 뭐가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목요일 날 뭐 하나 있는데, 네. 근데 목요일 날이 또 뭐가 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여하튼 그렇게 되고, 여하튼 이번 주도 빡세게, 지나간다. 빡세게 지나간다. 나 너무 궁금하네요. 목요일 날 뭐 있는지 생각이 안 나네. 네. 여하튼 그렇게 지나갈 것이다. 알았다. 목요일이 샤신배심이고 금요일이 내가 흔한 엄마를 간다. 흔한 엄마. 샤신배심 에드뉴스가 목요일이고요. 금요일에 제가 흔한 엄마 채널에 나갑니다. 네, 그래서 메이크업도 예약을 해놨습니다. 네, 네. 우리 대구 지부장님, 정말 능력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또 우리 색상 골드, 네. 이제 그만하라는 뜻이죠. 제가 1시간 하면 목이 나가죠. 네. 자, 오늘 즐거웠고요. 오늘 울었다, 웃었다, 그랬네요. 그렇죠. 제가 우리 딸 앞에 두고 또 아플까봐, 눈물이 났고, 또 장사익 씨 노래 듣다가 또 눈물이 났네요. 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또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에 만나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고생했어요. 네.